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레포트 경마 1부 순서입니다. 6월 12일 일요경마를 가지고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오늘 일요경마는 부산경마공원에서 코리안 오크스배 3세 안말 최강의 전력 간의 대결이 펼쳐집니다. 좀 박진감 넘치는 경기가 펼쳐질 텐데요. 좀 아쉽다 그러면 서울에서 내려간 마필이 한 마필인가요? 많지 않습니다. 좀 여러 마필이 좀 능력 비싼 마필들이 접전이 이루어진다면 더더욱 재밌을 것 같은데요. 좀 아쉬운 감도 있지 않나. 하지만 나름대로 능력 상세 있는 박진감 넘치는 경주를 볼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경마가 6월 둘째 주 경마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까다로운 편성이 많습니다. 이 까다로운 편성을 도와주실 분이에요. 백돈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편성을 또 이번 주 일요 경마도 좀 편성이 까다롭다라고 저는 시청자분께 말씀드렸어요. 좀 편성 자체가 좀 어떤 것 같아요? 네,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토요경마 편성 자체가 좀 더 난이도가 좀 혼전도가 높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다라면 일요경마는 편성적인 흐름을 따져봤을 때는 좀 토요경마보다는 좀 더 수월하게 풀어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인기권에 좀 인기를 나눠줄 수 있는 마필간의 접전 구도가 많은 모습 속에서 중심권의 선정만 잘해준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소개드리는 경주 최선을 다해서 보답하겠습니다. 예. 토요일보다는 일요경마가 조금은 난이도가 좀 낮지 않나, 좀 수월하게 풀어갈 수 있지 않냐. 결과적으로 보면 어떤 경주에 어떤 마필에 좀 집중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선택이 중요한 하루인 것 같습니다. 항상 1경주 때 보면 3세 마필 간의 대결이 많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2세 신의 마필 간의 대결이 많은데요. 이번 주 1위 경마 때에도 보면 잠재력 기대치는 신의 마필도 있고요. 지난 경주에 선전했던 마필, 그리고 계속해서 능력 발휘를 좀 하지 못하고 있는 아쉬움을 주고 있는 마필들이 있습니다. 과연 어떤 말들이 나와 있는지 1경주부터 출마해 보시죠. 일요 1경주입니다. 국내선 6등급 1000m 별정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총 12두의 마필이 출마 등록을 했습니다. 지난 경주에서 이제 선전했던 마필, 외곽 게이트로 밀려났지만 거리를 내려온 마필이죠. 12번마 머치머니가 많은 인기를 누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상대만은 어떤 말이 있는지, 또한 머치머니가 외곽 게이트로 밀려나서 다시 한번 선전이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번 머치머니 외곽 게이트 밀려있고 부담 중에 좀 올랐어요. 별정 C형 경주를 해서 선전이 가능한지 어떨까요? 네, 충분히 가능성이 높은 마필로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편성 강도가 많이 낮아졌다는 점에서 많은 주목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데뷔 이후에 세 번의 경주를 보시면 뛰었던 상대들이 결코 만만치가 않았어요. 데뷔 전 아르고 플라잉이나 어쭈구리, 이전째에선 금화제수나 빅챔프도 순발력의 기반이 좋았었고요. 직전 경주에서도 기승을 했었던 7번 마필이었던 늘푸른 코코가 마음을 먹고 빠르게 선행을 나섰었는데 직선거리에서 그 마필을 잡아내는 탄력 자체도 여유가 좋았다는 판단입니다. 오히려 내선 중앙권에서 어설프게 게이트를 배정받는 것보다는 외선 최외곽에서 게이트를 부정받고 나오는 게 발주 요건이 더 좋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상대 강하지 않은 이번 경주까지는 능력 상승세 기대감이 앞선 마필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예, 12번만 머치머니란 마필이 지난 경주 때 보면 마지막 결선에서 내치로 많이 기대는 모습을 보였던 말입니다. 악벽이라기보다는 그 늘푸른 코코가 끌었던 레이스를 시종일관 외곽을 전개하면서 마지막 결승선에서 이제 내치 기대감을 보였던 말이거든요. 부중의 문제가 좀 걱정이 되지만 1000m 거리 내려왔다는 점, 또한 5번만 레전드 걸 제외에는 발빠른 전력이 없다라고 평가해서 저 역시도 12번만 머치머니는 이번 경주 다시 한번 선전을 좀 기대해보고 싶다 표현하겠습니다. 상대마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말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말이 있을까요?
상대권의 마필 중에서는 계속해서 지켜봤던 마필 중에서 저는 8번마 아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역시 이 마필 역시도 최근에 좀 빠른 상대들을 만나면서 서서히 걸음을 늘려오고 있었는데요. 자, 직전 경주 이후에 훈련 패턴이 계속 좋아져서 훈련 시부터 계속 지켜봤던 마필인데 기대보다는 출전 주기가 좀 늦어졌던 것 같습니다. 한 2주 전부터 준비를 했던 마필인데 이제서야 출전을 하고 있어요. 뭐 자상의 여파가 약간 있었던 듯 보이긴 합니다만 상태나 모습 자체를 길게 주기를 잡아주면서 만들어 왔던 만큼 이번 경기에서 좀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세력으로 소개를 드리고 싶고요. 안쪽에 있는 1번마 비어 빅토리란 마필의 최근의 변화 자체도 무시할 수 없겠죠. 순발력에 대한 여유도 좋아지고 있고 마필 자체가 약간 끄는 모습이 있는 모습이라 훈련 때에서도 그 끄는 모습을 제어해주면서 순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줬기 때문에 인게이트 이점 자체는 무시할 수 없다라고 소개를 드리고 싶고요. 신의 마필 중에서 7번마 주국성이란 마필 자체도 무시는 못할 것 같습니다. 주파 기록은 04초대고 순위 자체는 밀려 있는 모습입니다만 재건 마필들 사이였었죠. 블루캠프, 늘푸른 천둥이, 블랙레오까지 쟁쟁한 마필들 사이에서 초반부 순발력 자체나 탄력 자체 밀리지 않은 모습에서 마지막까지 지세는 지켜왔던 마필이기 때문에 5등급의 몽글몽글과 병합시도 잘 따라가는 모습이라면 주국성의 변화 가능성도 염두가 필요해 보입니다. 예, 신의 마필 7번마 주국성까지 이제 말씀해 줬습니다. 백두님 50조에서 이제 그 신의 마필 두 마필이 옵니다. 어찌 보면 이제 베스헌터는 전 둔탁하다고 봤고요. 8번마, 9번마 보니노라 마필이 걸음이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능동적이지는 않았어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주행 자세가 역시 나쁘지 않다라고 평가했거든요. 이 마필의 입상 기대치 아니면 베스헌터가 가능한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베스트헌터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 역시도 좀 둔탁하다라고 느꼈었고요. 보니노 자체가 직전에 11월 달 경주 이후에 골맞기 때문에 좀 주기가 많이 늘어졌었던 모습이었는데 재검 때 물론 이제 선샷이나 하피이글 좀 스피디형 마필과의 걸음 대결이었다 하더라도 걸음 자체가 역시 여유감이 있었던 모습은 좀 아니었기 때문에 훈련 패턴에서 변화가 크게 없었던 이번 경주 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경주는 외곽 게이트에 포진한 마필 12번마 머치머니의 선전을 다시 한번 기대해보자 이런 표현을 했고요. 백돌리언은 8번마 아원, 여기에 1번마 비어 빅토리, 7번마 주국성을 말씀해줬고요. 저 역시 1번마 비어 빅토리, 7번마 주국성에 관심을 갖고 있고 비록 착순권에 만족하지 못했던 3번마 풀캔이라는 마필도 저는 관심을 갖고 싶다라고 좀 표현하겠습니다. 상경주입니다. 국내선 5등급 1200m 연령 오픈 핸디캡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총 9대의 마필이 출마 등록을 했습니다. 단촐한 편성이고 인기마 접전 양상이 예측되는 경주입니다. 과연 어떤 말에 조금의 우세가 예측되는지 상경주는 백돌위원이 전개도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개도로 풀어드릴 경주 오늘의 3경주입니다. 자, 경주거리 1200m 총 9마리 마필 간의 접전 구도죠. 자, 현등급 적응을 보이는 회복세 마필들 간의 접전 구도 속에서 그중에서도 좀 더 상승세를 기대할 수 있는 마필과 후차권에서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마필들은 드러나 있기 때문에 중심권의 선정 속에서 좀 더 집중력이 중요했던 오늘의 경주였던 것 같습니다. 자, 종합적인 모습에서 전개 요건까지 훈련에서의 패턴까지 4대 접전이 우선적으로 앞서 있다 평가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번 3번, 6번, 7번, 4두가 초반부터 직선까지 치열한 접전 양상이 벌어질 모습입니다. 자, 초반부 전개는 게이트 A점이 좋은 안쪽에 있는 1번 레인스카이가 좀 더 빠르게 선두권 장악을 시도해 줄 걸로 판단이 되고요. 뒤이어 기본기 좋은 선위권의 세력 3번 빅챔프가 차분하게 밀리지 않는 전개를 펼쳐줄 걸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선행 선입이 자유로운 마필이죠. 6번마 여이킹도 차분한 전개를 펼쳐나갈 모습이고 역시 상승세의 주폭 7번마 마중물도 밀리지 않는 선위권에서 네 마필이 촘촘한 모습을 계속해서 이어나설 전망입니다. 자, 1번, 3번, 6번, 7번 네 마필이 다소 뭉친 전개를 계속해서 이어나설 전망인데요. 자, 무엇보다 4두 중에서 이번 경주 다시 한번 선전에 대한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는 전력은 단연 7번마 마중물이라는 전력입니다. 자, 이 마필은 데뷔전에서 여유 있는 탄력으로 입상 이후 이전지에서는 다소 밀렸던 전개 속에서 전개를 풀어내질 못하면서 다소 아쉬움을 남겼던 전력이죠. 하지만 최근 다시 한번 여유감이 좋아진 모습 속에 직전 경주가 2착 승급 속에서 상대권의 스피드가 굉장히 강했던 점을 감안했을 때 막판까지 보여줬던 주폭의 여유감은 이제는 좀 더 안정감이 좋아졌다고 평가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직전의 우승으로 인해서 늘어난 부진과
상대적인 모습에서 좀 그 부분을 극복해야 한다는 단점은 있겠습니다만 여전히 훈련 시 모습은 가벼운 모습, 또 하위 등급과의 병합 속에서도 살아있는 여유감을 보여줬기 때문에 상대 강하지 않은 이번 편성 상승세 이어나설 수 있는 마필로 소개를 드리고 싶고요. 자, 후차권에선 3번 마 빅챔프의 선입 가능성을 먼저 예견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스피드의 기본기가 좋은 전력으로 승급 이후 서서히 적응력을 보여주는 전력이죠. 다소 힘에서의 여유가 적은 모습으로 아쉬움을 남기긴 했습니다만 경주를 치를수록 안정감이 좋아서 현 등급에선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전력으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직전 경주에서도 외선 전개 속에 가능성을 보였고 무엇보다 이번 경주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성과 자체로만 따진다면 나와 있는 모든 마필 중에서 가장 우수했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빅챔프의 선전 가능성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한 안쪽에 있는 1번만 레인스카이의 기습 가능성도 염두가 필요해 보입니다. 하위 등급 시절만 하더라도 스피드의 변화가 좀 더뎠던 전력이에요. 최근 발전된 스피드로 여유가 좋은 모습 속에서 아직 직선에서의 여유감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만 상대적인 부담 여건 속에서 인게이트 이점 속에 선행만 성공을 해준다면 이마필의 선전 가능성도 염두가 필요해 보이고요. 역시 기본기가 좋은 전력 6번만 여이킹도 결코 무시할 수 없겠죠. 과거에 있는 선행을 나섰을 때 더 잘 뛰어주는 마필이었고 최근에는 이제 선입권에서의 모습도 여유감이 좋아진 모습인데요. 상대적인 전개 요건, 초반에 얼마만큼 자리 선점을 해주냐가 중요한 모습이긴 합니다만 이번 경주 자체의 모습도 충분히 역주가 가능한 세력들을 만난 만큼 6번마 여이킹의 상태까지는 분명한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7번마 마중물을 필두로 3번마 빅챔프, 1번마 레인스카이, 그리고 6번마 여이킹까지 4두의 접전에 기대감이 좋은 오늘의 3경주였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제가 좀 깜짝 놀랐다라고 표현을 할까요? 제가 레이스 이 경주 해석을 좀 잘못한 것 같은데 일단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두님, 이번 경주의 선행은 누가 나갈 것 같아요? 객관적인 스피드에서는 1번 레인스카이, 3번 빅챔프, 그리고 여이킹 3마리 마필이 좀 더 빠른 것은 이제 빠른 마필로 분류가 될 수 있을 걸로 판단이 되는데 저는 1번 레인스카이가 게이트의 이점을 활용해서 어떻게든 선행을 나서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요? 레인스카이가 그 부인호 기수가 기승해서 느닷없이 반짝 선두권을 장악했다 또 내줬다가 선전을 했던 말이거든요. 그리고 1000m 단거리에서 뭐 선행만 없는 편성이라고 평가할 수 있어요. 거기에서 문세영 기수가 선두권을 장악하고 또 3착 승급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6번만 여이킹이란 마필은 지금까지 뛰어오면서 모든 것을 이제 선행으로 입상을 했고 지난번 딱 한 번 따라가서 입상을 했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6번만 여이킹이 단독 선행이 아닌가요? 6번마 여이킹 같은 경우에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직전 경주 따라가는 전개에서 선입권에서의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1번마 레인스카이나 3번 빅챔프가 무리해서 선두권을 장악하려 할 때 여이킹이 넘어설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저는 반대로요. 저는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빅챔프가 송강희가 57을 갈았던 레이스를 따라갔던 레이스고 여이킹은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한테 그 시청자분들께 방송에서 이제 좀 언급을 드렸던 기억이 난 것 같은데 제가 이건 이제 그 경주를 했었군요. 근데 여이킹을 좀 관심을 가졌던 것은 고저스 드림을 따라갔던 말들이 다 몰락을 했던 거라고 좀 봐요. 그 레이스가 빨랐다고. 저는 이 구간에 이렇게 체크된 기록을 별로 안 보는데 그래서 앞에 가는 말이 뭔가가 중요한데 그래서 6번마 여이킹이 그래도 선행을 장악하지 않겠나 이렇게 평가했는데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뭐 6번마 여이킹이 선행을 갈 수도 있겠죠. 경마라는 건 정답은 없으니까요. 하지만 1번마 레인스카이나 빅챔프가 무리해서 선두권을 나서려고 할 때 그 흐름을 넘어설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봐요. 차분하게 따라가는 전개 선택할 가능성이 좀 더 저는 개인적으로 높아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7번마 마중물이 이번에 인기를 좀 많이 누릴 겁니다. 근데 7번마 마중물이 지난번에 뭐 앞선이 싸웠던 경주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까지 이겨냈어요. 근데 제가 이 경주를 유심히 살펴보면 채찍을 거의 동반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이겼다는 부분은 상당히 고무적이죠. 강한 마필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이 마중물이 주행심사 때부터 보여준 거라면 채찍을 냈을 때 사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7번마 마중물이 충마급으로 손색이 없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보여준 걸음 여력감에서 저는 이번 경주도 충분히 역주가 가능하다고 평가를 내리고 싶어요. 물론 이번 경주를 나오는 마필 중에서 불안 요소가 없는 마필은 없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마중물 역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직전 경주가 앞선이 결국 싸웠다 하더라도 결코 만만치 않은 흐름이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건 자체가 조금 좋지를 못해졌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차분하게 전개를 운영해 준다면 충분히 이 정도의 상대는 극복해 줄 마필로 평가를 내립니다. 예, 좋습니다.
이 상경주는 승급전에 도전하는 5번마 클라우스도 어느 정도 인기를 좀 양분할 수 있는 경주로 보입니다. 하지만 3번마 빅잼프, 6번마 여의킹, 7번마 마중물 이 3대 마필이 좀 더 많은 인기를 누릴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백도영 의원은 7번마 마중물의 상승세를 좀 기대하자라고 말씀드렸고 저는 6번마 여의킹에 이번만큼은 선두권을 장악할 것이다 라고 예측해서 6번마 여의킹의 선전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 4경주입니다. 국내선 5등급 1300m 연령 오픈 핸디캡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총 9대 마필이 출마 등록을 했습니다. 제가 승부경주로 지정한 일요 경마 첫 번째 승부경주로 지정한 경주입니다. 지금 이제 자막이 나갈 겁니다. 깜빡이 맞거는 점점점 이렇게 찍어놨는데 이번 경주는 정말 깜빡이 맞거는 투자하고 싶지 않다. 제 돈 주고 사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경주를 좀 중배당에 포커스를 둘 텐데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이번 경주는 1번마 영농과 외곽에 있는 직전 경주에 선전했던 9번마 초원의 창가가 아마도 예측대로라면 깜빡이로 대둬야 될 겁니다. 저는 두 마필 중에서 한 마필은 쳐다도 보지 않을 작정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 마필의 능력을 평가하고 이 경주에 어떻게 잣대를 재냐가 중요한데 저는 이번 경주에 절대 안 된다라고 평가했기 때문에 한 마필은 가차없이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인기 1, 2마 중에서 한 마필을 놓고 상대마를 좀 골라가는 경주인데 중배당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요 부산중계 1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200m 핸디캡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총 11대의 마필이 출마 등록을 했습니다. 이런 마필이 나오면 정말 즐거운 것 같아요. 방송을 할 때. 백돈영 의원한테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백돈영 의원, 7번마 무패 이번에 됩니까? 무패입니다. 정말 개인적으로는 애착이 강할 수밖에 없는 마필인 것 같고요. 정말 짜릿했던 마필이었는데 무패 같은 경우는 제가 정말 나올 때마다 훈련 때마다 꼼꼼히 체크를 하고 있어요. 무패는 원래는 지난주 출전 예정이었었죠. 지난주 출전했어야 되는데 최근에 직전 우승 이후에 이제 레이팅이 높아지다 보니까 부담이 높아져서 그런지 좀 편성을 찾아가는 느낌이었어요. 이번 주 자체는 부산 1경주에 출전을 하고 있는데 상대 자체의 부담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자기와의 싸움인데 준비 자체 차분히 잘해줬기 때문에 이 정도의 편성은 극복해 줄 걸로 믿고 있습니다. 직전보다 4.5kg인가요? 많이 부담이 늘었는데 어찌됐든 저는 7번마 무패는 무패가 지난 데뷔전을 치를 때 백돌 의원이 워낙 강조를 해서 저도 이 마필에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7번마 무패 좀 선전을 기대해보자 이런 표현하겠습니다. 자, 상대마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마는 어떤 말 있을까요? 상대 마필 중에서는 선위권에서 올라올 수 있는 마필들 좀 찾고 싶습니다. 최근에 부산주로 자체가 이제 날씨가 좀 평온하게 비가 오지 않는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선행권과 선위권의 마필들의 선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취권의 마필들의 선전이 계속 좀 이어지지 못하는 점도 염려스러운 모습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눈에 띄었던 세력이 4번 아주 푸짐한이란 전력이었습니다. 이 마필 자체가 원래 발주 자체가 그렇게 탁월한 마필은 분명히 아니었어요. 2월달의 경주 이후에 좀 길게 잡고 나왔던 4월달 경주 그리고 직전 경주 자체에서는 기대했던 것보다는 변화의 폭이 상당히 컸다는 판단인데요. 당시 경주가 피리어스 러너가 빨리 끌었었고 기본 선입권이 줬던 홀리강타까지 아주 푸짐하니 굉장히 무리했던 외선을 돌고도 스피드와 탄력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좀 변화의 폭을 많이 좋아졌다라고 좀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9번마 하늘을 질주란 마필이 국산 마필로 지금 외산 마필과의 경쟁을 치르고 있는데 최근에 올려붙이는 선행권의 모습이나 선입권에서의 모습도 여유감이 좋은 모습이라 감량 여건이라면 충분히 도전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내려드리고 싶고요. 11번마 스프링볼트란 마필이 원래는 외곽에서 좀 감고 올라오는 스피드가 좀 좋은 마필인 것 같아요. 직전 경주나 최근의 모습 자체 편성적인 모습에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능력을 뽑아내지 못했습니다만 전개 여부에 따라서는 이 마필의 선정 가능성까지는 염두가 필요해 보입니다. 예, 좋습니다. 제가 이제 후차권의 상대 마필은 조금 이제 견해 차이가 많은 것 같습니다. 백동희 의원은 7번마 무패 중심으로 해서 4번마 아주 푸짐한, 9번마 한올의 질주, 여기에 10번마 스프링볼트를 상대마로 지목했어요. 저는 7번마 무패 중심으로 해서요.
지난 경주에 보면 조금은 느슨한 경주를 펼치지 않나라고 평가하고 있는 마필이 3번마 탐나정벌입니다. 그래서 3번마 탐나정벌을 좀 더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겠고, 저도 선두권에 나설 수 있는 마필 9번마 하늘의 질주와 거세 이후 세 번째 경주를 맞았습니다. 역시 선두권을 나설 수 있는 마필로 평가돼요. 8번마 용감부상까지 3대 마필을 추천하겠습니다. 일요 5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300m 핸디캡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총 11대의 마필이 출마 등록을 했습니다. 혼합 4등급 편성인데 그 기복형 마필이라고 할 수 있죠. 약간 이제 부진형 마필이라고 평가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국산 마필들도 함께 출처하고 있습니다. 국산 마필들이 최근에 상세가 조금 매섭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과연 백돌리오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이 경주를 접근한지, 자, 5경주는 전개도로 풀어드리고 하겠습니다. 네, 전개로 풀어드릴 경주 오늘의 5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300m, 총 11마리 마필 간의 접전 구도죠. 자, 현등급 기복 마필들과 상승세의 전력들, 또한 강급된 마필들까지 좀 어우러져 있는 편성입니다. 그중에서도 어떤 마필이 전개적 이점을 살려나설 수 있을지, 직전 대비 변화의 폭에 어떤 마필이 더 좋았는지 각각의 마필의 능력까지도 꼼꼼한 체크가 필요했던 경주였는데요. 자, 모든 경주 조건을 고려했을 때 우선적인 모습에서 4두의 선전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경주입니다. 1번, 2번, 3번, 7번까지 4두가 초반부터 직선까지 치열한 접전 양상이 그려질 모습인데요. 자, 초반부 전개는 스피드에 대한 기본기가 좋은 전력이죠. 3번마 동해찬가가 좀 더 빠르게 선두권 장악을 시도해 줄 걸로 판단이 되고요. 뒤이어 안정감 좋은 전력 2번마 그리핀이 무리 없는 전개 속에 선입으로 차분하게 붙어줄 모습입니다. 또한 인게이트 이점이 좋은 1번마 퀸즈 팰리스도 차분하게 선입권에서 타이밍을 잡아갈 모습이고요. 선입에서의 기본기 좋은 7번마 산타마리도 이번 경주라면 충분히 이변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가 됩니다. 자, 3번, 2번, 1번, 7번 네 두의 마필이 차분한 전개를 계속해서 이어나설 전망인데요. 자, 무엇보다 이번 경주에서 다시 한번 상승세에 대한 기대감이 앞서 있는 전력은 단연 2번마 그리핀이라는 전력입니다. 자, 이 마필 자체는 5등급 시절만 바라만 보더라도 결정력에 대한 모습이 조금은 아쉬웠던 것 같아요. 57이라는 부중 속에서 그 부분을 극복해내지 못했고 전개적 이점을 살리지 못하면서 아쉬움을 남겼는데, 힘이 차는 과정 속에서 그 부분을 극복해냈고 승급전에서는 외산 마필과의 경주였던 혼합 경주에서 여력 있는 모습으로 인상이 좋은 모습. 자, 이번 경주 자체도 직전에 우승으로 인해서 높아진 부중이 아쉽긴 합니다만 전개 이점을 살릴 수 있는 모습이고요. 무엇보다 하이 등급 시절 많이 달아봤던 57로 맷집이 강해진 마필이기 때문에 전개상의 이점 살려나갈 수 있는 이번 경주까지는 그리핀의 선전을 먼저 기대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후차권에선 안쪽에 있는 1번마 퀸즈 팰리스의 선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데뷔 이후 11점 만에 직전 기주 첫 입상을 차지했던 전력이죠. 스피드를 보이면 힘이 부족하고 참고 타면 타이밍이 좋지 못한 부진영의 모습이 많긴 했습니다만 지속적인 노력으로 직전 경주 많은 변화를 보여줬던 모습입니다. 비록 선두권이 무너졌다 하더라도 마지막까지 보여준 주폭의 여유는 정말 변화가 뚜렷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퀸즈 팰리스 같은 경우엔 과거 시절부터 1200의 이상 거리까지도 많이 경험하면서 걸음을 늘려왔던 마필이기 때문에 최근 상태 변화온 1번 퀸즈 팰리스 다시 한번 선전 가능한 세력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한 3번마 동해찬가의 꾸준한 스피드도 결코 무시할 수 없겠죠. 개인적으로도 데뷔 전부터 상당히 좀 애착이 강한 스피드형 마필입니다. 입상 당시 매번 추천을 드리며 함께 호흡한 마필로 마필의 각질과 전개에 대해선 파악이 좋은 전력인데요. 자, 직전 경주에서는 다소 능력이 부족했다라기보다도 기승했던 하정은 기수가 전개를 풀어가는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자리 선점하는 과정에서 타 마필에게 자리를 뺏겼고 모래를 맞고 밀리는 전개 속에서 아쉬운 3위권을 보여주고 말았는데, 선두권 장악 좀 더 빠르게 치고 나갈 수 있는 이번의 경주 직전에 아쉬움 만회줄 수 있는 스피드형 마필로 소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복병권의 세력에서 7번마 산타마리란 전력도 결코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3등급에서의 안정감이 떨어지는 모습으로 직전 경주 4등급으로 강급이 됐던 마필이죠. 역시나 직전 경주 사실상 당일 모습에서도 좀 기대감은 적었던 모습이었는데, 마필 자체가 시종 외선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는 과정 속에서도 끝까지 마지막에 근성을 보여줬습니다. 산타마리란 마필도 기본 순발력이
뒤지는 마필이 결코 아니죠. 직전에 보였던 탄력이라면 직전보다 올라왔던 이번의 경주라면 충분히 이번 경주 경쟁력 있는 마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더중 기수의 52의 감량 기대감을 갖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안쪽에 있는 2번마 그리핀을 필두로 1번마 퀸즈 팰리스, 3번마 동해창가, 변화 가능성이 있는 7번마 산타마리까지 4두의 접전에 기대감이 좋은 오늘의 5경주입니다. 예. 2번마 그리핀이 57입니다. 과거에 그 1400m 경주였나요? 1300m인가 1400m인가 하는데 장철 기수가 기승했을 때 선두권을 56km 달고 선두권을 장악했는데 막판에 지구력이 좀 아쉬움을 줬는데 이 점이 좀 걸림돌이에요. 2번마 그리핀 57입니다. 외선 마필하고 어때요? 저는 오히려 그 점 자체가 나쁘지 않았다고 평가를 했던 게 그래요? 결국에 승급하는 시점이었던 3월달의 경주도 57을 달고서 우승을 차지해줬었고 직전 경주에서는 기대했던 것보다 기대 이상의 열약감을 좀 보여줬다고 평가를 합니다. 상태적인 모습에서 이마필의 상태가 좀 떨어지거나 상대의 능력이 좀 강하다라면 좀 고심은 있을 편성이기도 했습니다만 전개적 이점을 살린 모습에서 이 정도의 가벼움이라면 저는 이번 그리핀의 전개 가능성을 높게 평가합니다. 좋습니다. 1번마 퀸즈 팰리스도 그렇고 7번마 산타마리 같은 경우 특히 이제 그 복병권 전력 같아요. 근데 좀 인기마 같은데 8번마 제이원은 인기마일 거고 9번마 은빛하니도 어느 정도 인기를 부합할 것 같아요. 근데 이 두 마필을 아예 뭐 언급을 안 했어요. 이 8번마 제이원, 9번마 은빛하니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제이형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주 저 역시도 좀 기대감을 갖췄던 전력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전개 자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만 마지막에 지구력 자체는 역시 한계를 나름대로 보여줬다고 평가를 하고요. 안쪽에 전 동해창가 때문에 그 마필을 좀 세게 볼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동해창가는 어떻게든 이번 경주 앞선을 빠르게 끌어줄 걸로 그리고 좀 나서줄 걸로 판단했고 제이원이 두 마필의 경합성에서는 동해창가의 한 발을 좀 더 한 손을 좀 들어주고 싶고요. 은빛하니 역시도 직전 골막기를 가지고 길게 출전했던 경주에서 나름의 선전은 좋았습니다만 외선 전개에서 앞선 마필을 넘어서야 된다는 부담. 저는 그 부분에서 두 마필을 이번 경주 좀 더 지켜보려고 합니다. 레이스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보면 그 제이원 같은 경우는 그 정경주죠. 2월달 경주가 낙마 사고 이제 장철 기수가 기승했던 말이 앞에서 이제 그 골절이 나면서 낙마 사고가 엄청나게 심하게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제 장철 기수가 6월달인가요? 7월달부터 이제 기승을 다시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정말 좀 건강한 몸으로 돌아왔으면 좋겠고 그런 경주에서 이 말도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근데 지난 경주가 공백전인데 선두권에 가담을 했다는 거예요. 순발력이 상당히 좋아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점이라 그러면 뭐 8번마 제이원, 이해동 기수에서 조성훈 기수로 교체됐다 그러면 좀 더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는 마필 아닌가 생각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제이형 같은 경우에는 저 역시도 아예 무시하자는 건 아니에요. 저 역시도 이제 앞서 설명을 드렸던 마필 외에 5두에는 잡아놨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마필들의 전개가 좀 더 앞서 있다고 평가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물론 직전의 절대적 모습, 기 이전에도 뭐 선행이 아닌 따라가는 전개에서 가능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무시는 못할 것 같고요. 저는 이 마필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꼼꼼히 체크하면서 당일 상태까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백동희원은 능력 상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죠. 2번마 그리핀 중심으로 해서 1번마 동해창가, 3번마 퀸즈 팰리스 그리고 7번마 산타마리를 상대마로 지목했습니다. 저는 그 3번마 동해창가가 어찌되었든 이번 경주는 단독 선행까지도 모색할 수 있다. 어찌 보면 가장 유리한 예스를 펼칠 것 같아요. 그래서 3번마 동해창가를 중심으로 해서 8번마 제이원, 여기에 9번마 은빛하니 2번마 그리핀이 잘 뛰고 있지만 부담 중량이 좀 걱정이 우려스럽다 이런 생각을 해서 복병권으로 내려놨습니다. 일요 7경주입니다. 국내에서 3등급 1400m 핸디캡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총 10대 마필이 출마 등록을 했습니다. 인기마 옥석 가리기 경주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말이 선두권을 장악하고 어떻게 레이스가 흘러가느냐가 가장 중요한 경주 같습니다. 1400m 초반에 어떤 말이 선두권을 장악하고 따라가는 말은 어떤 말이 유리할까? 마지막 추임력을 발휘하는 마필은 어떤 말이 유리할까? 좀 고민이 되는 그런 경주로 보여지는데요. 백동희요, 이번 경주에 좀 선전을 기대해보고 싶다. 근선 우세다. 어떤 말이 있을까요? 사실상 능력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드러나게 좀
뛰었던 마필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승급전을 치른 마필들도 모두 불안 요소가 있었고 기존의 마필들도 거래의 변화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좀 고심은 있었는데 저는 이번 경기에서 그래도 가장 유리한 전개가 가능하지 않을까 평가를 했던 마필이 7번마 인수제였습니다. 사실 직전의 경주가 1,400m였고 57이라는 부중을 달고서 이 마필이 과연 역주를 할 수 있을까라는 좀 고민이 됐었는데 오히려 선두권을 장악을 해버리면서 그 좋았던 중속과 탄력을 보여주면서 우승한 점을 보고 기대했던 것보다 여력이 좀 강했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비록 이번 경주가 승급전을 치르고 있습니다만 인수제란 마필 자체는 단순 선행형 마필이 아니라고 전 평가를 합니다. 따라가는 전개에서 역주가 계속해서 많이 보여줬던 마필이고 상대적인 부담에서 가벼워진 모습, 안쪽에 누가 선행을 가더라도 가장 최적의 자리를 선점할 수 있기 때문에 인수제의 선제를 좀 더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인수제는 지난 경주 57을 달고 선두권을 장악했다고는 하지만 이전 경주를 보면 선취입을 발휘했단 말이죠. 그래서 7번마 인수제가 전개에서 자유롭다 이런 표현을 좀 써준 것 같습니다. 상대만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만은 어떤 말이 있을까요? 상대 마필 중엔 역시 상승세의 주폭을 보여줬었던 6번 대돌풍을 좀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좀 같은 맥락으로 평가를 했어요. 대돌풍도 물론 선행을 나섰을 때 잘 뛰어주는 마필이기도 합니다만 원래 이 마필도 선의권에서의 모습도 역주가 좋았었죠. 역시 같은 맥락에서 감량의 요건이 좋아졌고요. 무엇보다 훈련 시 주폭이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가벼워진 모습을 봤을 때는 여전히 상승세의 가능성을 열어두셔야 된다고 평가를 드리고 싶고 오히려 아까 MC께서 설명을 해주신 것처럼 선행을 가는 마필들과의 경합과 이제 그 따라가는 마필들의 불편함이 상당히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안쪽에서 최적의 전개가 가능해진 게 저는 1번 송합스타라고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최근에는 뭐 결정력에 대한 모습이 아쉬웠다 하더라도 예선 최적 전개에서 흐름에 밀리지 않는 스피드를 보유하고 있는 1번마 송합스타라면 감량 50일의 이점은 충분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나머지 마필들이 싸워줬을 때 추임력에 대해서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 2번마 키토산의 정말 역주까지는 반드시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예, 상당히 제가 예측한 것보다는 판이하게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아마 1경주부터 지금 시작해 오면서 이렇게 보면 백도윤 위원과 제가 지금 그 추천하는 마필이 좀 상반된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 한 마필만 여쭤볼까요? 5번마 통일함성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5번마 통일함성이 지난 5월달 경주는 별건 없었다라고 하지만 그 4월달 경주에서 보면 상당한 권을 내줬습니다. 이 마필은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이 5번마 통일함성이란 마필을 이찬호 기수가 기선을 했을 때 보면 악벽기가 상당히 심했습니다. 심했던 말인데 김옥성 기수가 기선을 하면서 최근 보면 정말 그 김옥성 기수는 그 악벽말을 잘 다루는 것 같아요. 마지막까지 참고 있다가 한 발 쓰는데 이게 4월달 경주 치고 나서 4월 중순에 보면 개인됨을 좀 많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5월달 경주 때 보면 조규를 약하게 하고 나오죠. 근데 이번에는 조규를 오히려 한층 강화된 조규를 하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개인됨이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5번마 통일함성이 충분히 경쟁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통일함성 같은 경우에도 앞선이 싸워줄 수 있는 편성이기 때문에 저 역시도 관심 두고 있습니다. 역시 5번째 정도로 관심을 두고 말씀을 드렸고 역시 아예 뭐 통일함성을 가지고 노려보는 것도 정말 재미있는 경주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한 가지가 고민이 됐어요. 이제 훈련을 이제 같이 동반해서 봤을 때 통일함성은 조금 안 좋았던 점은 다리가 항상 좀 높습니다. 다리가 높은 발스임 자체가 이번에도 좀 꾸준하게 그 모습이 고쳐지지 않았던 모습이라 중심권의 마필보다는 후차권의 마필로서 한번 같이 있게 보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저는 5번마 통일함성을 아예 여러분들한테 충막급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번마 인수제가 저 역시도 선행 선임이 자유롭다라고 평가하고 있고 안쪽에 3번마 팍스코나 4번마 진격의 요왕이라 마필이지만 4번마 진격의 요왕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질병 여파 때문에 2개월 출주 정지하기 때문에 오히려 9번마 빙고스타라는 마필은 제가 발주가 좀 매끄럽지는 않습니다. 근데 추진하면서 선두권을 나서는 마필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9번마 빙고스타 승급전이지만 관심 갖고 싶다. 앞선이 싸운다 그러면 저는 10번마 스마트 캡틴이 주행 중 고개는 높지만 추임력으로 싸워볼 수 있다. 여기에 한 표를 던지겠습니다. 백동희 의원은 7번마 인수제 중심에서 6번마 대돌풍, 1번마 송암스타, 2번마 키토산입니다. 상반된 지금 예측을 했습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사뭇 궁금한 경주입니다. 백두리 의원, 지난주 뚝선배였죠. 구경주 빛의 정상의 한라축제. 자, 메인 승부로 적중을 읽어드렸습니다. 최근 들어서 정말 뭐 백동희 의원은 매일 승부경주를 적중해서 찾아뵙는 것 같습니다.
좀 많은 관심, 많은 성원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백돌리 의원이 준비한 경주는 8경주입니다. 8경주 출마해 오시죠. 1호 8경주입니다. 국내선 5등급 1700m 핸디캡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총 11개의 마필이 출마 등록을 했습니다. 고만고만한 마필 간의 대결. 어찌 보면 약간의 이변 가능성도 좀 있을 것 같은 경주인데요. 백돌리 의원, 어떤 말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의 방송 추천 경주 8경주입니다. 좀 더 심도 있게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호흡하고 싶었던 오늘의 경주 8경주. 저도 뭐 1700m 자체는 이제 방송 추천으로 거의 잘 잡지를 않았던 것 같은데 이번 경주는 이 마필을 위해서 좀 편성이 만들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자신 있게 들고 나와봤습니다. 지금 11마리 출주 중에서 편성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스피드를 끌어줄 수 있는 마필들의 여력이 크지가 않아요. 결국에는 이제 선입권에서 힘을 써줄 수 있는 마필의 선전이 기대가 되는데 저는 이번 경주라면 이 마필의 선전은 좀 더 기대감이 강하다라고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이번만 미스터 마운틴이라는 전력이겠죠. 좀 바깥쪽에서 외선에서 몰고 가는 탄력이 좋았던 마필로 최근에 차분하게 운영 속에서 빠른 흐름, 뭐 동해창가가 이끌었던 흐름이나 고저스 드림이 이끌었던 흐름도 나름의 경쟁력을 보여줬었고 무엇보다 저는 직전 경주에서 이 마필의 기대감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말 깜짝 놀랐던 건 끝까지 참더라고요. 박태종 기수가 끝까지 참고 직선 맨 후미에서 직선 추진력만으로 2위권까지 입상했던 점을 봤을 때 이 마필의 상태 변화가 정말 많이 왔구나라고 평가를 내렸는데요. 1700 거리치고는 상대가 약합니다. 미스터 마운틴 밀리지 않은 전경을 펼쳐줘도 이번 경기에서는 거의 와 있다라고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문제는 후차권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만고만한 마필들 사이에서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은 마필들이 꽤나 많은 모습이죠.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뭐 안쪽에 있는 뭐 당대 걸작이 선행을 갈 수도 있고 데블맨이나 뭐 비키라의 커리클, 바깥쪽에 있는 10번 영화마리나의 선두권 장악, 또한 외곽에 있는 농번 승리까지도 가능성이 있을 텐데요. 저는 이 마필은 계속 지켜봤던 것 같아요. 승급전부터도 기대감을 가지고 직전에도 기대감을 가지고 말씀을 했던 그 마필 한두가 최적의 전개 조건을 맞이했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주 다시 한번 강력하게 도전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마 미스터 마운틴 중심으로 놓고 후차권은 단점이 많다 이런 표현했는데 이번마 미스터 마운틴의 선전을 기대한다 이런 표현했습니다. 많은 성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요 부산중계 5경주입니다. 국내선 오픈 1800m 별정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3세마 코리안 오크스배 대상 경주입니다. 3세 앞말들 간의 대결 총 9두가 출제하고 있어요. 제가 그 저번부 시작할 때 서울말에서 한 마필이 내려갔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보니까 없어요. 제가 그 아름다운 수인가요? 그 마필이 출마 등록을 해서 또한 뭐 입상 기대치가 없었기 때문에 또 관심을 안 뒀던 것이 유심히 보니까 없더라고요. 부산 말들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만 오뚜기 다시 한번 선전이 기대되는데 짧게 어때요? 이제 뭐 3세 앞말 경주에서 동일한 55의 부중을 받고 오뚜기 1800도 경험을 했고요. 앞선 장악하는데 무리도 없고 오뚜기는 뭐 크게 늑발을 하거나 뭐 크게 뭐 돌발 변수만 아니라면 이번 경기에서 입상 자체는 기대감을 가지셔도 좋을 마필입니다. 입상 자체인가요? 우승 자체인가요? 우승까지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저도 뭐 오뚜기는 앞말로서는 뭐 최강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나라고 좀 평가하고 싶어요. 상대만 딱 골라내야 될 것 같은데 이두만 소개해 주실래요? 그냥 편하게. 네, 알겠습니다. 수차권에는 의외로 좀 드러났습니다. 오뚜기를 중심해서 이제 인기권을 끌어주는 마필도 정해져 있는데 최근에 상승세가 좋은 사마 호승 지벽이란 마필이 6번을 뛰면서 5번의 입상이 있어요. 한 번에 좀 입상을 못했던 경주는 늑발 때문에 좀 경주를 망쳤었죠. 직전 1800m 경험했고요. 상대 강하지 않습니다. 역시 호승 지벽의 선전 우선적으로 앞서 있다 평가를 드리고 싶고요. 오뚜기가 흐름을 끌었을 때 과연 따라가는 전개에서 누가 견뎌낼 수 있을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외곽에 있는 구마 산타글로리아가 데뷔 초만 하더라도 선두력을 기반으로 뛰었다면 최근에 선입권에서의 모습 속에 직전에 보였던 연습 주행까지도 따라가는 전개에서 한 발을 연습을 했는데 성과가 자체가 좋은 모습이라 구마 산타글로리아까지는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한번 표현할게요. 오뚜기가 빠르게 끌어요. 근데 호승지벽도 늑발을 해서 그때 무리하고 이제 무너졌던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면 오히려 오뚜기가 빠르게 레이스를 끌면 참고 한 발 쓰는 말도 한번 기회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 말은 없나요? 참고 한 발을 기대할 수 있는 전력 있겠죠.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호승지벽을 넘어설 걸로 판단은 되지 않습니다. 예, 좋습니다. 저 역시도 뭐 2번만 오뚜기하고 4번만 호승지벽이 일단 우세하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나머지 마필들은 당일 이제 컨디션에 그런 부분까지 좀 꼼꼼히 살펴보고 싶습니다. 어찌되었든 그 3세 안말 최강의 전력을 뽑는 경주인데 좀 편성이 좀 단촐해요. 저희 방송에서는 2번마 오뚜오뚜기의 4번마 호승지벽을 말씀드리겠고 거기 상대마 9번마 산타 글로리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순서로 준비한 경주는 구경주입니다. 구경주 출마표 보시죠. 일요 구경주입니다. 혼합 1등급 1800m 연령 오픈 핸디캡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총 12주의 마필이 출마 등록을 했습니다. 능력 없비싼 마필 간의 접전 양상, 약간의 좀 이변 가능성, 복병마도 저는 관심 갖고 싶은데 백돌 의원은 어떤 말에 우세가 예측되는지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돌 의원, 어떤 말에 우세가 예측될까요? 네, 저는 최근에 회복세를 다시 한번 찾아준 마필이죠. 6번마 선봉의 선전을 우선적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뭐 단거리든 장거리든 근성 있는 모습으로 극복을 해줬고 최근에 뭐 마주협회 정배와 헤럴드 경제배에서는 전개를 제대로 풀어나지를 못하면서 아쉬움을 남기긴 했습니다만 직전 1200m 빠른 흐름에서 다시 한번 회복세를 보여줬고요. 선봉이란 마필 자체는 뭐 선행도 되고 선입도 되고 따라가는 전개 모든 전개 요건에서 나쁘지 않은 모습 속에서 상태 자체도 여유로운 모습을 확인했기 때문에 저는 선봉의 선전을 다시 한번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선봉의 선전을 기대한다. 이러는데 짧게 한번 럭키라이트한테 아무리 선행 같은 말한테 3마신 차로 지는 거 보고 정말 이것뿐이 아닌 거야? 저는 그랬었거든요, 개인적으로. 어때요? 저는 다르게 봤어요. 그날 주로 자체가 가벼웠고요. 럭키라이트가 정말 맘먹고 선행을 갔었기 때문에 저는 선봉의 그 벌어졌던 후미권에서 날라왔던 주폭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었다고 저는 평가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6번마 선봉 선전을 기대한다. 상대방 어떤 말 있을까요? 기본 능력에서는 나와 있는 마필 중에서 가장 높은 평가가 가능하겠죠. 8번 소통시대입니다. 사실 직전 경주가 워낙 이제 원더블트가 높은 부중을 평가를 받았던 경주였기 때문에 여타 마필이 낮은 부중이 많았었죠. 소통시대 역시도 능력적으로는 안 됐던 건 아니었는데 전개를 풀어나가는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던 것 같아요. 4월 달의 경주 이후 직전 경주 흐름에 적응하지 못했습니다만 이번 경주라면 충분히 상승세 기대할 수 있는 전력으로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안쪽 게이트의 이점을 활용할 수 있는 마필 1번마 브리그의 회복세도 좀 더 기대감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거에 있는 뭐 선행권의 모습에서 선의권의 모습에서 역주가 정말 좋았던 마필이었는데 최근의 흐름 자체에서는 좀 잘 따라가질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 마필 역시도 최근의 모습 대비 회복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 가능성 자체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5번마 임페투스 자체는 매번 나올 때마다 좀 추천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마필이 이것보다 보여줄 거는 좀 더 많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직전 경주 무리하게 외선을 돌면서도 좀 근성 있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직전 대비 좀 가벼워진 부중이라면 임페투스의 변화 가능성도 염두가 필요해 보입니다. 예, 좋습니다. 제가 이번 경주는 그 백돌 의원이 이제 선정한 마필 먼저 이제 말씀드리면 정리하면 6번마 선봉 중심으로 해서 8번 소통시대, 1번마 브리그, 5번마 임페투스를 말씀해 줬습니다. 저희 시도 이제 5번마 선봉이나 8번마 소통시대에는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야 돼요. 그건 인기마죠. 근데 여기서 좀 또 다른 인기만 아니면 2번마 베스트런이 될 겁니다. 2번마 베스트런은 저는 지난 경주에 조금은 그 레이스를 풀어가는 과정 어떻게 보면 좀 안일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그 김철우 기수가 다시 기사하는데 이건 좀 한번 재결실에서 좀 꼼꼼하게 한번 살펴봐 주시길 당부드렸고 제가 한마필 복병권 전력 한마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1번마 황금비율이란 마필일 거예요. 아마 저희 방송에서 이제 계속해서 제가 이 마필이 나올 때마다 이런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황금비율은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라올 때 3착 승급을 한 마필입니다. 그것도 57인가 부중을 달고 단독 선회를 갔었어요. 그리고 3착 승급을 했단 말입니다. 황금비율의 강점은 선행 선입이 잘 없습니다. 어떤 때는 뭐 1등급에서 그 문성 기수가 후미권에서 추입하면서 재결까지 이제 갔던 기억이 나는데 그 정도로 뭐 추입으로 싸워도 됩니다. 근데 저는 황금비율은 부중을 탄다라는 표현을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55인데요. 꼭 관심을 가져보고 싶다라고 좀 표현을 하겠습니다. 황금비율 잠깐 여쭤볼까요? 네, 가능성 있게 보고 있습니다. 직전 경주는 무리 없이 발주를 받고 기승을 했었던 페로비치 기수가 좀 무빙성 플레이로 선두권을 감아쳤었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선두권을 좀 더 편하게 장악한다면 이마필 기습 가능성은 저 역시도 염두하고 있습니다. 저는 선행마라고 표현하고 싶지 않죠. 단순한 선행마가 아닌
선행 선임 잘 오는데 부담 중량 때문에 그렇게 타지 않았나 좀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55면 해볼 만한 부중 아닌가. 이제 뭐 고령의 나이이기 때문에 55를 좀 충분히 극복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여타보다 가벼워졌다 이런 표현을 좀 쓰겠습니다. 자, 오늘 풀어드린 경주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들이 풀어드린 경주 다시 한번 화면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방송 시작 전에 이런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좀 이번 일요 경마가 좀 까다롭습니다라고 표현했고 백돌리오는 좀 안정적인 흐름이 예측됩니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방송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마지막까지 끝날 때까지 보면 정말 끝난 게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추천 마필이 많이 틀립니다. 경주를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틀리다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좀 더 집중해야 될 것 같고 저 역시도 마지막까지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요경마 좀 집중하자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금요경마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